예, 오늘의 정찰 토픽 세 번째입니다. 또 이재명 이야기인데 이재명이 변호사를 출세시키는 진짜 이유 돈 플러스 이것이다. 자, 이재명 변호사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죠. 오늘 많은 언론에서 이 상황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여론이 된다는 거죠.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정치적인 사안을 보면은 조선일보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 있고 조선일보에도 어떤 보수 대변자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런 그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는 조선일보에서 이 이슈로 터뜨려 주면은 그 보도를 하면은 이게 확산이 됩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가 이재명 변호하면은 출세가도 국회 정부 요직에 12명 이 기사를 상당히 크게 실었습니다. 크게 실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의 변호사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다른 언론들도 워낙 지금 이재명이 이것저것 벌이는 일이 많고 뭐 인사청문회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미치 이제 관심을 제대로 두지 않았던 그 언론들도 오늘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왜 곳곳에 꽂아 넣을까? 뭐 뻔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선일보가 정리를 했습니다. 국회 정부 요직에 들어간 사람이 12명이다. 이재명의 변호사만, 이재명 사건을 변호를 했던 변호사만. 이 변호사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건을 다 많이 변호를 하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이 되는데 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심 인물은 역시 전부 다 하면 12명인데 그 중에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 뭐 이장형 법무, 조상호 행정 이 민정수석실에 있는데 이태형은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과거에 해경군 김씨 사건 때부터 그 김혜경 씨를 뭐 변호를 하고 그래서 계속 이재명과 같이 해왔고 그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 인물을 민정비서관에 딱 앉혀서 지휘를 하게 만든 거죠.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데 지휘를 하게 만들었고 또 한 명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인물이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이죠. 대북 송금 사건과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의 7 비밀을 열람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를 앉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겁니다. 본인의 대북 송금 사건이 가장 지금 무거운 형이 예상이 되는데 재판 중단시켜 놓은 상태지만 중단될 거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자기 변호사 그 사건을 맡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그것을 그 안에 많은 자료가 있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앉혔다. 국민 우롱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이 국정기획위원회 인수 역할을 하는 여기도 이찬진, 위대훈 이런 사람 놓고 국회의원에 이미 공천을 줬죠.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양부남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권 그러니까 집권층의 한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묻혀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곳곳에 막 꽂아 넣는 데 대해서 그런데 역대 정권을 보면은 특정 라인에 특정 그룹이 편중될 때 결국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 정권이 내리막길로 가는 그 계기가 된 적이 많죠. 어떤 특정 라인이 지배를 했을 때 권력 중심을 이너서클에서 특정 라인이 독점을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역풍이 불고 그러면 정권이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이재명 정권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이재명이 이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출세길을 열어주는 이유가 뭘까? 뻔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기 이 재판을 다 중단시켰으니까는 전체 변호사가 뭐 수십 명인데 뭐 정확히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뭐 한 10명씩, 20명씩 막 투입을 했고, 그리고 변호사비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오리무중이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 변호사비, 그러니까 돈 문제죠. 돈 문제. 그 수많은 변호사, 정관여를 받으면 한 사람의 억대가 들어가는 그 변호사들에게 돈을 다 못 주니까 그냥 자리를 주는 거죠. 자리를 줘서 어떤 뭐 커리어도 쌓게 하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정관여로서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이재명에게는 돈을 못 받았어도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노리는 거. 돈 대신 자리 나눠주는 거.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포진을 시킨 위치를 보면은 전부 이재명을 재판을 계속 연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앨 수 있는 그 자리에 막 지금 앉혀놨죠. 자, 그런 그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변호사들은 워낙 본인의 의뢰자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죠. 의뢰자가 법정이나 그 검찰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라도 변호사들에게는 다 알려주죠. 그래야지 자기를 방어를 해주니까는 변호사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변호사들이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변호사는 다 사건의 개요를 다 알고 있고 뭐가 범죄가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 방어를 하는 거죠. 재판정에서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쏙쏙들이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룹은 변호사들이죠. 그래서 변호사들 비밀을 다 알고 있다. 이재명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뭐 5개의 재판뿐이 아니고 수사 중이었던 것도 많죠. 뭐 정다동 사건, 이것도 정다동 저수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대장동 저수지 400m에 이어서 정다동 저수지 그 호텔 그 신축 이야기, 그런 것도 아직 그대로 다 묻혀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쪼개기 후원금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 변호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다 없애려는 용도도 있고, 또 변호사비 대신 자리를 주는 용도도 있지만, 그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변호사들의 입막음용,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때 총선 때 5명에게 공천을 주고, 주로 이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호남 쪽에 그렇게 한 이유도 입막음용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집권도 안 했죠. 집권도 안 하고 그냥 잡혀니까는 언제든 본인이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단 변호사들을 입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변론을 했던 사람들을 자리를 막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총선 때도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안철수 의원이 매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막 꽂아 넣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벌써 12명을 꽂아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으면은 이것이 이제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또 보도가 시작되니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국민의힘 여러 명의 의원들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변호인들에게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 대통령. 인질이 돼버렸다. 변호인들에게. 워낙 많은 범죄 혐의가 있고 그걸 변호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이재명이 인질이 돼버렸다. 부재는 공직과 진실의 부당거래. 이렇게 씁니다. 이재명이 연루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요직에 투하되고 있다.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다. 인질범은 이 변호사들이죠. 그리고 인질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공직을 막 입에다 물려주고 자기는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다. 이 변호사들은 공통점이 있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친형강제 입원, 해경궁 김씨 사건 등 이재명의 범죄 의혹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다. 법원에서는 이 변호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안 된다고 뭐 변론을 하지만 그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변호사들이죠. 그래서 그 변호사들에게 이 자리를 막 던져주어서 입막음을 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장 누구보다도 불편한 사람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비밀을 공개할 수 있기에 이들의 입에 대통령의 임기가 달려있다. 아주 세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핵심이죠. 비밀 유지 의무가 변호사들에게 있지만 어떤 공익상의 이유가 생긴다. 그거는 뭐 공적인 이슈가 생겨서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 비밀 준수 의무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때는 비밀을 공개를 할 수도 있다. 변호인들이. 그래서 이 변호인들의 입에 대통령의 임기가 달려버렸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거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질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위원회, 지방선거 공천, 대통령이 몸값으로 갚을 수 있는 자리는 많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공기관장만 해도 한 400명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곳곳에 이제 다른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것이고 목줄 걸린 대통령의 공직과 진실의 부당거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빨리 끝내야죠. 끝내야 됩니다. 이재명의 사법을 위해서 그 해결사로 나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소위 말하는 친명 7인의 자장이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인사청문회를 받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성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성호가 그때 공소 취소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의 공소 취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황당한 이야기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다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KBS 출구조사에서 투표를 하는 그날 출구조사를 했을 때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가 63.9%가 나왔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40% 이상이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묘한 논리로 이 재판이 중단돼야 되고 아예 중단되는 걸 넘어서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건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이 정성호는 그때 공소 취소돼야 된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이렇게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면은 이제 사전 질문서를 봤죠. 그 질문서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공소 취소를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서면 답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직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죠. 그 전에는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고
강연에서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정말 공소 취소가 돼야 되느냐. 이 공소 취소라는 것이 어떤 그 실제적 문제가 드러났을 때 공소 취소를 하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고발인이 그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데 진범이 다른 데서 잡혔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공소 취소를 하는 건데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공소 취소. 대한민국 법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이 정성호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흘 후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볼 수 있죠. 정성호가 총대를 매네? 내 동기? 법무부 장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공소 취소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내일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성호가 이재명이 해결사로 나서는 모양인데 조국 씨에 대해서 그때 사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면을 뭐 조국이나 그 가족들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 사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서면 질문서에서 그것을 물으니까 또 정성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상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사면의 실시 여부 및 범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내일 보내야 됩니다. 정성호에게 분명히 이재명의 사본을 위해서 그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소 취소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확실히 나중에라도 그때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내일 공소 취소, 이재명의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 법무부 장관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을 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뭐 부탁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그때 막 다툰 적이 있었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죄를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물론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2심에 올라가 있는 위정교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던 이 선거법은 해당이 안 되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뭐 하나씩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분명히 내일 확답을 받아놔야 되는데 자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전투력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